대한민국은 우선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인류의 희생과 인류의 피땀으로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일어나게끔 도와준, 그럼으로써 일어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인류에서 희생한 것을 전부 가져다 주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좋을 거냐면, 나무의 비유로 한번 보면 돼요. 뿌리가 있고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둥치를 거쳐서 이제 가지로 가게 되면 잎을 피고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꽃을 피우고 했다고 한다면 다시 또 겨울철이 돼서 둥치를 거쳐서 뿌리로 내려서 물을 내리고 다시 다음 해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해를 놓고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떤 걸로 보면 분기별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루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나절, 저녁, 한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에너지의 음과 양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도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길게 보면 우주의 이런 흐름 속에서의 장구한 시간 속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짧게 보거나 너무 길게 보면 이 문제가 좀 어려울 테니까 우리가 이제 한민족의 5천년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결정적 시간이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한 시기라고 보잔 말이에요. 이것은 또한 어떤 것과도 관련이 있느냐면 인류 사회의 모든 환경이 어떤 시기에서 어떤 시기로 전환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극복돼서 이제는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적 단계에서 인간적 환경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빚어지는 요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지구의 지판대를 전부 정리한 시기가 언제라고 봐야 되느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요 언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6.25 전쟁은 무엇이냐? 이 두 개의 전쟁 끝에 무엇이 극대화됐느냐면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시 공산사회 에서 이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대량 생산의 이런 물꼬를 트면서 산업혁명을 거쳐서 쭉 오던 이 자본주의가 모순점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엇이 새로 일어났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이 자본주의를 가지고는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요 반작용에서 이제 이론들이 나타난 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이념화되어 나간 것이고, 자본주의는 영국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이제 유럽, 서유럽에서 이것이 팽배해지다가 미국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꽃을 피우게 되고, 이 양대 산맥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요 과정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정리되어 오다가 이 이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이
그 해결이 돼서 인류 사회가 더 번영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이념 체계가 섰으면 됐을 텐데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디다 갖다 놓고 고착을 시켰느냐? 요 한반도에다가 북한에는 공산 이념을, 남한에는 자유주의 이념을 갖다 집어넣고 딱 고착을 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끔 하는 이 사명을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은 왜 여기다 줬느냐? 이것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과정이지만 전쟁이 거의 끝마무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베이비 부모들, 52년부터 63년생까지의 베이비 부모들이 클 때 무엇을 그 사람들 입으로 하나같이 외쳐댔느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무엇으로?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여기에서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을 얘기하지만 좀 더 확장시켜보면 인류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왔어요? 인류의 모든 에너지, 물질적 에너지 플러스 지식 에너지, 이것이 다 들어왔어요. 이 지식에는 문화적 지식과 일반적 지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쏟아붓고 몇십 년 만에 인류 사회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학교를 지어서 전 국민을 교육을 시켜서 문맹률이 제로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고, 또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기업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기업을 성장시켜서 기업의 연수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이 직장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 학교에, 사회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 사회를 연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내 주어라. 요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화 공산 이념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직 속에서도 민주화 공산 이념이 그대로 다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이러한 민주 이념과 공산 이념이 같이 맞물려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의 모순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책들을 찾아내면 인류 사회에 크게 대별되어 있는 이 민주 공산 이념도 해결해낼 수 있는, 요게 뭐냐면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 요것은 이러한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서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라는 거예요. 요걸 찾아내서 우리 사회에 모판을 놔 보니 이 사회가 잘 돌아가고 이런 갈등이 없어지고 좋아지더라. 이제 모판에 벽시를 뿌렸는데 벽시에 싹이 나서 모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란 모를 가지고 이제 논에다가 다시 심는, 모내기를 하는, 이게 인류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모판에서 이런 것들을 싹을 틔워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찾은 것을 어딘가에 이것을 접목해서 실행을 해보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누구나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인류 사회에다가 모내기를 하는 요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이비 부모들로부터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베이비 부모와 X세대가 요런 집중적인 역할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인일까요? 지식인일까요? 일반 백성일까요? 그죠? 여기에는 지식인인 거예요, 이게. 그 대한민국에는 지식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식인이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면 불평불만자가 돼요. 현재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불평불만자, 반란자가 돼요. 근데 지식인이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순에 가득 찬 사회를 혁신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것을 진보라 하고 불평불만자를 좌파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는 뭡니까? 대한민국에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축으로는 기업을 일으켰어요. 지붕 따까리 하나도 없이 폭삭 망하게 한 이 나라에서 장사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그룹을 일으키는 요 하나의 그 조직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이 조직의 수장들은 기초를 놓은 1대부터 요거를 팽창시킨 2대를 거쳐서 지금 요거를 운용해야 되는 3대 시대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경제는 요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뭐냐면 우파인 거예요. 경제의 힘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 경제의 힘을 가진 자들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과 그 해야 될 일들을 깨우쳐 알고 이것들을 제 역할을 해내면 요것을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파는 보수로 발전했어야 되고 좌파는 진보로 발전해서 보수 진보가 손을 잡고 이 나라를 혁신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런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내서 인류사회에 모판을 놓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뼈가 빠지게 일을 해서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또 어떠하냐? 국민 또한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지식을 갖추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 전부 다 지식을 갖춘 지식인의 나라예요. 근데 지식인들이 갖추지 못한 지식인은 뭐가 된다고요?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좌파 쑥식이에요. 좌파 아닌 놈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좌파는 어떻게 되느냐? 불평불만을 달고 살아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왜 불평불만을 달고 사느냐? 몰라서. 왜 모르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어느 한 그룹이 성장 발전됐어요. 그게 뭐냐면 각 종교단체,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사람과 경제를 다 몰아주어서 조직을 다 키워놨어요. 그러면 그 조직이 크는 그 사이에 나는 내 공부를 충실히 해서 이 과정에서 찾아오는 어려워서 찾아오는 이 사람들을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축이 뭐가 자랐느냐면 정부가 자랐어요. 정부 조직이. 그러니까 정부 조직은 이 국민의 세금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업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종교 조직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다 정부 조직으로 넘어와요. 정부 조직으로 넘어오니까 정부 조직이 힘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힘이 세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할 일을 바르게 하면
이 힘이 상대들한테 충격을 주지 않을 텐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갖추지 못했는데 정부에 들어있는 사람인들 제대로 갖출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왜? 여기도 종교 지도자들이 역할을 못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기업 조직에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보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발전시켜줬어야 되고, 요 지식인들을 성장시켜서 이 사람들이 진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가 됐어요? 경제를 가진 놈들은 직원들하고 이 사회를 착취하는 꼰대 그룹으로 자리매김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인 그룹은 지식 잘난 체 하고 이 사회를 불만하는 그룹으로 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의 정부 구성은 과연 어떠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는 경제는 가지지 못했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상층 그룹하고 힘을 가지지 못한 중하층 그룹이 계속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100% 좌파예요. 대한민국에 무슨 우파가 있느냐고요. 우파가 있어도 지금 사회에 드러나 있느냐고요. 경제인들이 우파인데 이 우파가 보수로 성장을 해서 여기서부터 지도자를 키워서 지도자들을 사회에 내줘야 우파 지도자들이 생기죠. 우파 그룹이 생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멈추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 전체가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좌파 그룹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때는 여기에 눌려서 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인간답게 사는 데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동물과 신이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의 인간에서 이제는 신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는 겁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극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우파 좌파로 나누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식에 패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좌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우파는 어떻게 됐느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는 뭐가 우파예요? 힘을 가졌던, 무력을 가졌던 군이 우파였어요. 군. 근데 그 과거의 역사로 보면 그 우파 맞아요. 왜? 군대를 가진 자가 경제를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가진 자하고 경제를 가진 자가 한 몸으로 움직였으니까. 왜 그래? 우리가 군대의 발생 원인을 놓고 보면 이 불을 지키고 이 어떤 이 물품들을 이쪽 지점에서 저쪽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이쪽 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런 그 경제제를 지키는 데 필요했던 것이 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인들이 이 군인들을 양성한 것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듯이 각 호족들은 사병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일으킬 때 그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기존 어떤 세력과 다퉈서 내가 승리하면 내가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뭐에 나한테 도왔던 그 호족들한테 더 많은 물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 혜택을 본 자들은 그걸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일으키고 거기서부터 더 많은 그 병사들을 길러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하던 시스템이 근대국가, 현대국가로 오면서 이제는 국가가 군대를 가지게 되는 이 시스템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군대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 군대를 가진 국가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 거죠. 이것을 위해서 국민들이 해야 되는 4대 의무를 거기다 정해 놓은 거예요. 4대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납세 의무, 병역의 의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뒤에 국민들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정신 지도자들이 제 할 일을 안 하고 제 자리를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정신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의 어른으로서 어느 한 파당에 들어가서 파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고 그 말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어른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쪽에 지금 붙어가지고 이쪽을 편들고 저쪽을 편드는, 이게 무슨 정신 지도자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파, 현재 힘을 가진 집권한 자가 우파, 그 다음에 일반 지식인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국민들, 그 다음에 이런 정권을 아직 쟁취하지 못한 자, 이 자들을 좌파,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좌파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좌파적이에요. 생각이 좌파적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현재 상태를 뭔가를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뭔가 발전적이고 현재 상태를 개혁하거나 혁신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좌파예요. 이게 전부 다 지식인이에요. 다만 어떻게 해야 서로 충돌이 나지 않고 융합해 가면서 전체가 아울러서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요 진보로 우리가 성장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이 진보로 갈 수 있는 가르침은 없느냐? 이거 찾아야죠. 그게 정말 없다고 하고 내가 목숨 바쳐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깨우쳐 아는 투쟁을 해야죠. 그 투쟁이 뭐예요? 자아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 바쳐서 자아수행해서 내가 그런 메시지를 내야죠. 내가 볼 때는 우리 스승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순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스승님 말씀을 내가 존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회에 반목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불평불만한다. 그러면 내가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하는 말마다 조화롭고 하는 행동이 상대방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하는 말을 상대가 잘 이해되게 하고 상대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끔 내가 잘 받아서 소화시키고 이런 노력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 정법은 나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그런 것을 좋게 본다면 그 사람도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누구한테 손가락질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평가하기도 쉽지만
그래야 될 때가 아니고 이것을 자기 자신한테 되돌려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사회에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 구조로 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에 내가 뭔가 일으키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도 찾아야 될 때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이런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세상에 내놓고 이런 노력들은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우파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파 좌파가 아니고 보수와 진보가 성장돼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진정한 보수가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이 상태에 경제를 가진 자들이 보수로 자처할 수 있는 것조차 행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 경제인들 역시 3대로 넘어가면서 스승을 만나서 지혜를 열지 못하면 당신들의 그 부모와 조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내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들 역시 지금 기존의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그런 교육을 받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수로 자리매김할 수가 없다.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도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의 그립으로 잡아낼 수 있는 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이 힘만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이 분해되기 전에 대한민국이 인류사회에다 해야 될 의무인 인류 대민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길을 못 열고 대기업이 해체되거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인류 사회의 피땀과 희생으로 일어났으면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행할 수단인 그러한 그룹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러한 의무를 행함에 어려운 환경을 맞게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바르게 우리가 의무를 행하지 못한다면 어떤 형태로 그러한 갚음을 받아야 될지는 말 안 해도 알 거란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과 흐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현재 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길, 의지를 정하는 새해 첫날이 되면 좋죠.